안녕하십니까, 플라인드입니다. 오늘은 판타지 일러스트 그리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거대한 스케일과 원근감 표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을 채색하겠습니다. 낮은 채도의 블루 컬러를 그림 하단부터 그라데이션 합니다. 하늘 상단은 어둡게 하고 바로 구름을 들어갑니다. 속상의 머리 쪽 구름이 가까운 구름이기 때문에 넓은 단위로 두껍게 만들어주고 하단 부분에 어두운 구름을 추가합니다. 구름의 톤은 처음부터 너무 밝지 않게 어두운 톤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구름의 쉐입을 잡고 나서 빛방향 왼쪽부터 하이라이트를 넣어줍니다. 하이라이트는 덩어리화 시키고요. 중경에서 원경 중간에 어두운 구름으로 원근을 표현합니다. 하늘 다음으로 먼 곳인 산을 먼저 채색합니다. 산의 색감은 하늘의 중간 정도 색깔이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이 약간 밝게 만들어준 게 좋고요. 상단을 약간 어둡게 만들어준 후에 재질감을 추가합니다. 이 질감은 산의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감도 어두운 색 단계가 필요합니다. 질감 브러쉬를 이용해서 산의 상단 부분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은 세로 레이어를 추가하고 산의 밝은 면을 채색합니다. 산의 상단부, 빛과 가까운 쪽을 그리는 겁니다. 오른쪽 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해당 레이어를 조금씩 지우면서 면을 조금씩 조각합니다. 이때 형태는 산맥을 이루는 느낌으로 깎아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면을 잘 디자인해주면 다음 과정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큰 면을 조각한 후에 작은 단위로 다시 조각해줍니다. 이제 산 하단에 나무색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린톤을 이용해서 산 중턱에서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빈 공간을 충분히 남기면서 그리는 게 포인트이고요. 해당 레이어에 어두운 색을 다시 추가합니다. 어두운 덩어리를 추가할 때는 좌측에 밝은 덩어리를 남겨주면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산은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 줍니다. 좌측 산과 차이를 주기 위해서 우측을 조금 더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림 과정은 좌측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형태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중경의 바위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실루엣 작업부터 합니다. 어둡게 시작하고요. 하단은 밝습니다. 그리고 상단부터 질감을 넣습니다. 질감은 커스텀 브러쉬 듀얼 브러쉬를 사용했습니다. 중경의 하단 부분을 원경의 톤과 유사하게 만들어주면 훨씬 좋은 원근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의 상단은 멀리 있는 산보다 어두워야 합니다. 다음은 산의 밝은 면을 추가합니다. 밝은 면을 추가하는 방법은 원경의 산을 그렸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밝은 색을 추가하고 그 면을 깎아서 디자인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빛이 닿는 면적이 크면 밝은 면도 커질 텐데 그 밝은 면적이 커질수록 색의 단계는 분할돼야 됩니다. 면의 중간 부분부터 하단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바위를 그려볼 겁니다. 지우개로 지우는 부분이 바위의 틈이 되겠죠. 지우개의 필압 강도를 이용해서 바위의 꺾인 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넓은 단위로 지운 후에 작은 단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쪼개진 바위를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위에서 아래로 연결된 듯한 느낌은 나야 합니다. 너무 잘게 쪼개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쪼개지는 면들은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경사가 완만해집니다. 앞쪽에 있는 바위산의 그림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잠시 브러쉬 세팅하는 거 주목해 주시고요.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산의 하단 부분에 있는 숲을 만들 겁니다. 그린톤을 이용해서 덩어리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는 넓게 도포를 한 후에 작은 덩어리로 만듭니다. 덩어리가 완성되면 어두운 덩어리를 추가합니다. 어두운 덩어리는 우측이 어둡고 좌측이 밝은 느낌이면 됩니다. 해당 레이어를 조금씩 지워주면 숲 사이에 길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숲의 어두운 것이 아니고 어두운 나무의 다른 개체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색감으로 그려주면 지형의 변화로 보일 수도 있고 좀 더 큰 전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서 바위 측면에 어두운 음영의 디자인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색감은 오른쪽 중경 바위의 음영의 색을 이용합니다. 그런지 브러쉬를 이용해 전반적으로 질감을 추가합니다. 약간의 질감을 추가한 후에 석상의 상단 부분, 머리 부분부터 아래까지 어두운 음영을 전반적으로 추가합니다. 얼굴 부분도 윤곽을 만듭니다.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할 필요는 없고 큰 덩어리 위주로 합니다. 과정은 항상 동일합니다. 새 레이어를 얹고 그 레이어를 깎아내고 그리고 뒤와 결합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항상 어두운 음영부터 이렇게 그린 후에 그 다음 중간 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밝은 톤으로 전개하는 거고요. 이제 밝은 톤을 추가하겠습니다. 밝은 톤은 뒤에 있는 산의 중간 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포 후에 레이어 오퍼시티를 낮추고 다시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밝은 면 위에 다시 밝은 면을 좌측 상단부터 추가해 나갑니다. 이쪽이 빛이 닿는 부분이죠. 레이어는 다 따로 관리하시고 밝은 부분의 터치도 마찬가지로 지우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 레이어 3개가 역할을 분담해야 됩니다. 음영, 중간톤, 밝은 톤. 지금 보시면 중간톤의 레이어를 마스킹한 후에 밝은 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톤 안에서 밝은 면이 자유롭게 통제됩니다. 얼굴의 우측은 어둡기 때문에 중간톤을 깎아서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의 레이어를 찾아가면서 지우고 추가하는 겁니다. 다음은 반사광 톤을 이용해서 우측 하단부터 상단 방향으로 형태를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색감은 음영에서 명도와 채도가 약간 올라간 상태이고요. 이 톤을 이용해 작은 부분의 디테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측 음영 속에 파묻혔던 디테일들을 조금씩 살려나가는 겁니다. 석상의 중간 부분도 밝은 반사광 톤을 이용해서 덩어리감을 추가합니다. 석상의 얼굴 우측 부분도 반사광 톤을 추가합니다. 디자인도 추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4단계인 하이라이트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이라이트 레이어를 따로 추가하시고 하이라이트 톤을 추가하고 또 그 톤을 지우면서 형태를 다듬는 겁니다. 빛의 영향을 받는 부분을 찾아 밝은 면을 추가합니다. 각 구조물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나왔다면 포인트 컬러를 이용해 지붕을 표현합니다. 주로 붉은색으로 해볼게요. 멀리서 어렴풋이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채색합니다. 다음은 바위산 하단에 숲을 만들어줍니다. 그린톤을 이용해서 하단부터 덩어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숲의 레이어 위에 어두운 톤으로 덩어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좌측 위주로 밝은 톤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더 밝은 톤도 추가. 다음은 판타지한 느낌을 추가하기 위해서 구조물 사이사이에 수증기를 넣어보겠습니다. 구름 브러쉬로 추가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도포 후에 앞에 있는 형태를 다시 지워주면 조금 더 환상적인 원근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돌 질감의 톤 변화입니다. 이렇게 밝은 색감을 추가하는 이유는 바위의 재질 때문인데, 바위의 표면에는 밝은 색을 띠는 부분이 있고 어두운 색을 띠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표현해 주면 더 현실적인 느낌이 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를 이용해서 또 디자인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이펙트인데,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밝은 빛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속성은 하드라이트입니다. 색감은 레몬 옐로우고요. 그리고 에어브러쉬로 좌측 상단부터 도포합니다. 여기까지 판타지 컨셉 아트를 알아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드로잉 과정이 매우 심플합니다. 배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명확한 그림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